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것 중에 첫 번째 today와 now라는 함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과연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하는 거.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돼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누르면 날짜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예. 메모장 하나 띄워서 본다면은 시스템의 지금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누르면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다른 말로는 컨트롤 키 누르고 콜론이죠. 콜론. 네. 그럼 이건 시스템의 지금 시간을 입력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옆에다가 컨트롤 세미콜론, 여기 컨트롤 콜론 이렇게 들어가요. 컨트롤 세미콜론 키 어떤 건지 아시죠? 엔터 왼쪽에 있습니다. 쌍따옴표 옆에. 예. 여기는 세미콜론 누르는 거고요. 세미콜론. 여기는 콜론 누르는 겁니다. 컨트롤하고 콜론. 쉬프트 키 누르고 세미콜론 눌러야 되겠죠? 근데 얘는 내일 열어보면 어떻게 돼? 내일. 그냥 이 날짜예요. 내가 입력하기 귀찮아서 얘를 그냥 빠르게 입력한 것 뿐입니다. 얘를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와 내일 그 시간이 아니라 요 시점의 날짜와 시간이 그대로 기억됐기 때문에 내일 열어봐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날짜. 내일 열어보면 그 시점의 지금 날짜. 그러니까는 는 today라는 함수죠. 그렇죠? today라는 함수. 근데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엔터만 치면 되죠. 는 today 괄호 열고 이렇게. 꼼뻑거리나요? 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함수는 today로 들어갔는데 이걸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는 now라는 함수도 있어요. 시방, 지금. 얘는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옵니다.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와서 자릿수가 부족하다 그러네요. 그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날짜는 나오는 함수가 today이고 시간만 나오는 함수는 없어요.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오잖아요. now는. 그러면 날짜만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곳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YYMMDD라고 하는 요거 연도는 빼고 hour minute만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today도 사실은 today도 말고 now만 써도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오니까 여기다 는 now라고 쓰고 얘도 셀 서식에 들어가면 본래는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now라는 함수는 시간과 날짜가 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셀 서식에 들어가서 뭐만 연월일만 나오게 하면 되죠. 시간은 굳이 안 나오게 해도 되고. 얘는 날짜와 시간이 같이 나오는 애니까 여기에서 연월일은 빼고 시간만 시분만 나오라 그러면 되는 거고, 함수는 동일한 함수인데 한쪽에는 시간만 날짜만 나오게 하고 한쪽에는 시간만 나오게 해도 되죠. 근데 책에서는 today라는 함수를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today는 now보다. 얘를 다음 달에 열어보면 10월 달로 나오겠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전에 14분이었는데 방금 전에 15분 됐거든요. 자, 얘는 15분이잖아요. 그죠? 15분. 근데 더블 클릭을 해서 우리가 엔터를 다시 누르면 연월일 10분처럼 다시 나와요. 연월일 시간으로. 얘를 셀 서식을 고쳤는데 분명히 고쳤는데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 now 함수를 다시 수정을 해서 엔터를 치면 이게 또 녀너릴로 아니고 시간만 아니라 녀너릴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같이 나오잖아 또.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15분인데 좀 있으면 이제 16분 넘어갑니다. 16분 넘어가요. 그럼 16분 넘어가면 얘가 자동으로 16분으로 탁 나타나진 않아요. 얘가 지금 이제 16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5초 남았는데, 그렇죠? 시간이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16분 넘어갔는데 얘가 16분 됐어요? 안 돼요. 대신에 어떤 명령을 걸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탁 치면 그 시점에 16분이었잖아요. 지금 입력하는 시점이. 그래서 자동으로 또 바뀌어요. 뭔가 명령을 걸면. 뭐라고 명령을 걸면. 자, 우리 책 다시 좀 볼게요. 자,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49페이지 3번에는 now라는 함수를 입력하고, 근데 사실은요,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는 today라고 썼어요. today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는 now라고 썼어요. 그렇죠? 너비가 자동으로 벌어지죠? 너비가 자동으로 벌어져요. 여기다가 now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now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너비가 조정돼요. 근데 여기는 아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왜? 여기 저자가 너비를 건드려 놨었거든. 이렇게 수작업으로. 얘도 보세요. 얘를 너비를 건드려 놓고 나서 자, 여기다가 now 함수 쓸 겁니다 라고 쓰면 당연히 이러지. 원래는 알아서 벌어진다고. 줄어들지는 않지만 너비가 부족하면 알아서 벌어져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건드렸거든. 이렇게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릿수가 부족하다는 오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니까 얘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원래는 알아서 쫙 벌어졌지 이렇게. 근데 저자가 이렇게 줄여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경계선 넓히는 연습 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수식을 이용해서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려 그래요. 예.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셀에 셀에 수식으로 날짜 넣기. 자, 여기 있네요. 1919년 2019년? 1919년 아니겠지? 100년 전 얘기는 아니겠지. 2019년 10월 15일이죠? 여기다가 2019년 10월 15일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만들까요? 쉽게 말해서 는 데이트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데이트. 그리고 여기다가 2019, 10, 15 여기 2019, 10, 15 그러면 2019년 10월 15일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19년 20월이 있어요? 12월이 끝이잖아. 근데 25월이라고 썼으면 어떻게 된다? 12월은 1년치니까 2020년 8월이 되겠죠. 2020년 8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나요? 2019년 20월 15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날짜는 없어. 이런 날짜는 없고, 얘는 날짜를 변환시켜주는 함수니까 20월이라는 거 없으니까 12개월 12진법으로 넘기고 나면 8 남잖아요. 그러니까 20년 8월 15일이 된다는 얘기지. 이 함수를 통하면. 그럼 사실은 여기가 10월이잖아요. 2019년 10월 15일이잖아. 요걸 어떻게 자를까? 요 19, 10, 15를 어떻게 자를까? 얘는 왼쪽에 두 개고 어떤 애는 오른쪽에 두 개고 중간에 또 껴 있잖아요. 얘를 자를 줄 알아야지. 왼쪽에서 몇 개 자르는 함수. 그것이 2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함수식 설명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한번 볼게요. 얘가 C의 세 번째 셀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뭐로 바꾸겠다?
2019년 10월 15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함수가 뭐냐면 는 데이트 이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연, 월, 일 이렇게 나열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연도는 뭐가 들어간다? 2019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10월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긴 15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요 19를 여기다 잘라서 2000 붙여주면 2019가 되고 10을 잘라서 여기다 넣어주면 10월이 되고 요 15 잘라서 여기다 15를 써주면 15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 19밖에 없죠? 19는 어떻게 잘라야? 레프트 C의 세 번째에서 왼쪽에 두 글자 자르면 되지. 요 왼쪽에 두 글자 자르면 19가 되잖아요. 근데 2019가 아니라 그냥 19잖아. 여기다가 뭐를 2000을 더해라 이게. 그럼 2019가 될 거 아닙니까? 책에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2000을 먼저 더하던. 근데 19년도 그러면 1919년 아닙니다. 자동으로 2019년 돼요. 그런데 명확하기 위해서 2000을 더하면 정확히 2019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5일은 어떻게 잘라요? 요거를요. 오른쪽에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함수를 쓰는 거죠. 라이트. 그래서 C의 세 번째 셀에 오른쪽에서 두 개를 자르면 오른쪽에 두 개를 자르면 15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럼 중간에 10월은 어떻게 자릅니까? 중간에 껴있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또 두 글자 아닙니까?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미들 세 번째에서 두 글자를 잘라라 이거지. 하나, 둘, 세 번째 글자서부터 두 개를 잘라라. 얘는 왼쪽에서 몇 개를 잘라라. 얘는 오른쪽에서 몇 개를 잘라라. 얘는 중간에 껴있으니까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를 잘라라. 그래서 251페이지 수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외워야 돼. 연습을 해서. 함수가 벌써 지금 4개가 들어가 있죠. 데이트, 레프트, 미들, 라이트. 저는 이런 거를 그나마 많이 해보니까 이제 외워진 거고. 그렇죠. 우리 처음에 밥할 때 생각해 보세요. 쌀을 몇 번 씻어야 되는지, 그래서 몇 번 씻었어. 물을 얼마나 맞춰야 되는지, 손등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손등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솥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밥이 질어, 밥이 타, 막 그런 많이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물만 붓는 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물이 많아서 질겠구나 안단 말이야. 이제 여러분 고수가 됐잖아요. 얘도 많이 하면 고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예전만큼 막 열심히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날짜가 되는 거거든. 딱 되거든.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만 쓴 게 아니라 얘를 요거를 미드를 썼어요. MID 써가지고 얘를 5번째에서부터 2개를 잘랐어. 하나, 둘, 셋, 넷, 5번째 2개 잘랐어. 그럼 얘도 쓸 수 있네? 미들 쓰면 어떻게 돼? 첫 번째도 2개 잘라도 되지. 얘를 미들 함수를 쓰면 첫 번째에서 2개를 잘라도 되지. 첫 번째에서부터 2개 잘라도 되지. 그러니까 다 미들 함수를 쓰면 되지.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미들 4가지를 데이트까지 쓰지 말고 다 미들 함수로 다 통일시키면 그래도 되죠. 얘는 첫 번째부터 2글자, 얘는 세 번째부터 2글자, 얘는 5번째부터 2글자. 통일해요. 이렇게 해도. 우리 책에서는 레프트는 유지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이 나와. 레프트, 미들, 라이트 섞어서 쓰는 거하고 다 미들로 통일해서 쓰는 거하고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날짜는 연, 월, 일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연월일을 합체하면 날짜가 되지만 거꾸로 날짜 중에 있는 연도만 따로 빼낼 수가 있고 월만 빼낼 수가 있겠죠. 일만 빼낼 수도 있잖아요. 날짜 구성인 연, 월, 일을 따로 어떻게 추출? 현재 2019년 9월 23일인데 이거를 어떻게 2019 9 23 이렇게 따로 추출해보자 이거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어 함수를 쓰는 거죠. 이어. 날짜가 들어가면 는 month를 쓰고, 날짜가 들어가면 는 day, 날짜가 들어가면 이어는 연도를 빼내는 거고, month는 월을 빼내는 거고, day는 날짜 며칠인지를 빼내는 거예요. 그럼 빼내서 뭐하게? 뭔가 필요하면 되지. 9월달에 입사한 사람, 뭐 9월달이 생일인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9월달에 생일인 사람만 체크해가지고 대표라는 사람이 9월 1일날 9월달에 생일인 사람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프티콘을 보내는 거지. 이번 달 생일이시군요 하면서 뭐 별다방 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라든지. 그러면 쿠폰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보내면 되지 대표가. 한번 볼까요? 날짜에서 빼오는 거 한번 연습해보죠. 뭐. 날짜에서 연월일 분리하기. 여기 있네요. 여기. 요 날짜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 날짜가 있는데 요 날짜에서 2019 빼내고 여기는 4 빼고 여긴 15 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어. 그리고 이 날짜를 선택하면 날짜 중에 연도만 나오는 거죠? 날짜 중에 연도만 나오는 거지. 얘는 는 month. 근데 이 month가 지금 04월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04는 4겠지. 4. month. 얘는 day. 요 날짜 중에 day 15. 이렇게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세한 거는 있네. 뭐 252페이지에 1번, 2번, 3번 설명마다 하나씩 써있네. year, month, day 이렇게 입력하고 1번, 2번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 얘를 한꺼번에 블록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따당 더블 클릭하면 슝 하고 똑같이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 명부라면 사장이야 대표니까 직원들 명부에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과에서 파일을 보내달라 그러면 직원들 명단 파일이 올 거 아닙니까? 다 필요 없고 이름, 전화번호, 부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생년월일, 입사일 이런 정도. 그럼 입사일도 몇 년 차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입사 날짜를 보면은.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만 10주년 됐다 그러면 뭐 10주년 됐네요 하고, 입사 10주년 됐으면 뭐 크게 좀 선물을 해야겠지.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있던 직장에서 근속 10주년 되니까 제주도 여행 다녀왔었거든요. 가족들 다 비행기 타고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게끔. 개인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동네 학원에서 10년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고맙다고 거기 꼬여가지고 목숨 걸었죠. 저도 진짜 열심히 생활했어요. 제 청춘을 거기다 그냥 불을 확 다 싸질러가지고 전국 대회를 막 휩쓸고. 저희 학원이 그 개인적으로 보면 참 고맙기도 한 게 수업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접수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못 나가. 수업을 못 나가. 그래서 자습해. 선생님은요, 나 상담해야 된 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또 애들이 고급반 애들이 그런 적도 있었고. 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냥 단편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단편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 어떻게 체크할 거야?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 어떻게 체크할 거냐고. 이번 달에 생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번 달 생일이라는 거. 자, 여기다. 이번 달이 생일인 사람을 선택을 하든지, 뭐 조건부 서식을 걸든지, 아니면 이번 달 생일인 사람은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표시하든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은 알아듣는데. 자, 보세요. 는, month, today. 이게 뭐죠? 지금 날짜에 월을 출력하는 거죠. today가 지금 날짜잖아요. 지금 날짜. 요거는 지금 날짜에 월이고요. 는 month 해서 여기다가 생년월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본인 생일, 생년월일에 월을 출력하는 거죠. 맞잖아요. 이 두 개가 같으면 뭐예요? 이번 달 생일 아닙니까? 맞죠? 지금은 9월이잖아요. 근데 9월 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으면 마른 거고, 예를 들어 얘 9월이라고 강제로 만들어 보지 뭐. 9월이라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 9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다가 동글뱅이가 나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조건부 서식을 걸어서 그 줄이 다 이렇게 노랗게 칠을 해준다든지 하면 되잖아. 우리 조건부 서식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해서 이번 달에 생일인 사람 조건을 걸면 되죠. 여기다 걸고, 이렇게 걸었으니까 서식에다가 노란 색깔을 확 칠하면 되잖아. 이렇게 노란색을 확 칠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 는 month 요거의 month가 는 month today에 있는 month랑 같으면, 아까 지금 이 생년월일에 대한 month가 today month랑 같으면 이번 달이 생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걸렸네. 이 사람도 알고 봤더니 9월이래.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도 걸리겠지 뭐.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거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는 if 걸어가지고, 우리 if 함수 안 배웠나요? 배웠죠. 그렇죠?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month 여기에 있는 month랑 month today에 있는 month랑 같으면 동글뱅이를 이렇게 꽝꽝꽝 찍어주고, 하나만 찍어주고, 아니면 냅둬라, 비워둬라 그러면 걸렸네 여기. 근데 요 사람도 알고 봤더니 9월이야 그러면 동글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 달 생일인 사람 나왔네. 이제 9월 1일날 대표가 이 작업을 했어야지. 그러면 안무개 오늘 생일이네? 그럼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몰라, 직원이 뭐 한 5,000명 그러면 대표가 일일이 못하겠지. 근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면, 소규모 같으면 직원들 연락처는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다 저장해 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문자 한번 보내는 거지. 기프트콘 사가지고 탁 쏘는 거지. 1년에 직원이 20명이면 1인당 5만원짜리를 보내면 20명은 100만원이죠. 1년에 100만원 쓰는 거예요. 1년에 100만원 쓰는 겁니다. 그러면 1인당 5만원짜리 별다방 쿠폰을 보낸다든지. 다시 한번 쓰실까요?
요거요? 여기 수식이야. 자, 요거를 수식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건부 서식을 걸 때는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if가 조건부니까 안 써도 돼요. 요것만 쓰는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건 함수고, 이제 요거는 조건부 서식에서 거는 건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여기 달러가 앞에 하나 찍히죠? 여기 찍히는 게 좀 다른 거지. 그 다음에 함수에서는 결과를 동글뱅이로 표시하고 아니면 비워두는 거고, 조건부 서식은 이게 맞으면, 이게 같다면 서식을 노랗게 빨갛게 칠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트라는 함수는 여기 날짜가 들어가고 n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해당 날짜에 n개월 전 후에요. 그러니까 는 이 데이트 날짜를 쓸 땐 따옴표에다 씁니다. 2019년 09월 23일 써놓고 여기다가 3 쓰면 이거는 3개월 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 11, 12. 그러니까 2019년 12월 23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마이너스 3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쓰면 8월, 7월, 6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06월 되는 거죠. 이렇게. 전후에 날짜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먼스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어먼스. 그러니까 는 이어먼스를 쓰고 여기에 이제 날짜를 쓰고 n을 쓰면 해당 날짜의 n개월 n개월을 전후에 말일. 그러니까 는 이어먼스라고 쓰고 지금 날짜가 2019년 09월 23일이면 그리고 3개월 후 그거 됐잖아요. 후. 그럼 어떻게 되죠? 2019년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 달에 3개월 후면 12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달의 마지막 날짜. 그럼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3을 쓰면 3개월 전이잖아요. 3개월 전. 그러니까 6월이죠. 근데 6월은 30까지만 있잖아. 6월 30일까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기시험에는 안 나와요. 실기시험에는 3개월 후로 하시오. 이 데이트를 쓰면 되니까 단순한 건데 이걸 우리가 못 외워서 그런 거지. 예. 굉장히 활용도가 있는 함수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 데이트하고 이어먼스를 몰랐을 때는 데이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꾸몄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들 는 데이트 2019년 10월 0일 그럼 뭐가 돼 이거? 0일은 없잖아요. 근데 함수를 쓰면 돼. 데이터라는 함수를 쓰면 이거는 2019년 09월 말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10월이니까 전달에 해당 월의 전달의 마지막 날짜 이렇게 계산하는 함수였어요. 그 요거를 어떻게 마이너스 1 쓰면 되죠. 마이너스 1. 9월 23일 같으면 10월 23일 같으면 마이너스면
9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9월 30일로 나올 거 아닙니까? 플러스 1 쓰면 1개월 후가 되는 거고. 근데 데이트 함수에서는 0일이라는 게 있어요. 0일. 0월은 아니더라도 0일은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달에 0일이니까 전 달의 마지막 날짜 9월 30. 요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냥 여기 해당하는 날짜에다 플러스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 자, 우리 머리 한번 써볼까요? 머리 한번 써볼까? 3개월 후에 말일을 어떻게 계산해요? 데이트 함수를 쓰면. 자, 지금 9월 23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트에 2019년에 9월달 아닙니까? 9월달에 23일인데 요거에 3개월 후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4를 더해주고 0을 써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3개월 후에 마지막 날짜가 되는 거예요. 4를 더했는데 4를 더하면 4개월 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0일이잖아.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마지막 날짜가 되는 거지. 전달이니까 4를 더하면 4개월 후인데 그 전달이잖아. 0을 썼으니까. 예전에 요렇게 썼었어요. 이 함수 알고 나니까 이게 쓰면 제일 편하더라고. 막 머리 복잡하게 계산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이거지. 이렇게 골목이 썰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파트 청약을 했어. 그러면 몇 개월 후 몇 개월을 은행에서 다 찍어줘. 표로 찍어준다고 종이에다가. 그래서 요날 입금하세요 라고 써있어. 그리고 문자로 오잖아. 이번 달까지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굳이 함수로 표현해 본 거지 뭐.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무슨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요일을 표시하는 함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다, 오늘이 목요일이다, 이런 함수는 없습니다. 요일을 표시하는 함수는 없어요. 근데 이 요일을 가지고 꾸미는 거야, 명령을 걸어서.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표시하는 함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weekday는 뭐냐 하는 거죠. 는 week 대문자로 쓸게요. 날짜 옵션 이렇게 들어있대요. 이거는 뭐냐면 해당 날짜에 대해서 요일을 숫자로 표기하는 겁니다. 얘가 무슨 요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는 월요일이네, 그럼 1, 2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거를 무슨 요일인지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뒤에다가 괄호 열고 A 쓰면 되지 않아요? A 3개만 쓰면 무슨 요일인지 뜨잖아요. 이걸 무슨 함수로 계산하고 앉아있어? 셀 서식으로 꾸미면 되잖아요. 만약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가리켜, 나도 너랑 똑같아 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셀 서식을 A 넣어주면 되잖아. 셀 서식으로 넣어주면 되지. 근데 책에서는 이거를 굳이 함수로 하래요. 굳이 함수로. 왜 그러냐면 ITQ 자격증에 이거를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출력하는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거지로 낸 거야. 이 책 저자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weekday 가로 열고 2019년 09월 23일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컴마 1 써요. 옵션이 2도 있고 3도 있어요. 그럼 얘는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현재? 얘는 현재 월요일이니까 답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보죠. 얘는 2예요.
현재 월요일이잖아요. 현재 월요일이니까 얘는 2가 나온다고. 그 무슨 소리냐 이거지. 얘는 1 나와요. 1 월화수.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으로 나올 거예요. 0.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고 화요일이 3이고 그럼 토요일이 얼마예요? 금요일이 6이고 토요일이 7로 가는 겁니다. 7로 가는 거. 얘는 월요일이 1이고요. 화요일이 2고요. 수요일이 3이고요. 토요일이 6이고요. 일요일이 7이에요. 이 옵션을 쓰면 얘는 월요일이 0이고요. 화요일이 1이고 수요일이 2고 토요일이 5고 일요일이 6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옵션을 쓸 때 3옵션을 쓰면 0번째라는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0번째라는 게 없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안 씁니다. 얘를 잘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우리 책에 뭐라고 썼냐면 1이면 일요일, 1이면 1, 2이면 1, 뭐 3이면 0 이렇게 써 있는데 위크데이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얘를 쓰라고 돼 있어요. 얘를. 그럼 얘가 4월 15일이 2가 나왔죠. 옵션을 제가 옵션 1을 썼으니까 일요일이 1이잖아요. 일요일이 1. 2가 나왔다는 거는 월요일이란 얘기겠죠. 그 월요일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너 옵션 뭐 썼니? 나 1 썼는데 아 그러면 일요일이 1이고 월요일이 2고 화요일이 3이고 아 너 월요일이구나. 얼마나 답답해. 그냥 여기다 셀 서식을 셀 서식을 괄호 안에다가 그냥 AAA 넣어주면 뜨잖아. 이렇게 월요일인지 뜨잖아. 이거를 왜 고생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 쓰면 재미없으니까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추수 고르시오. 추수함수 고르시오. 7개 중에 하나 고를 텐데 1이면 일요일이라 그랬잖아요. 2면 월요일이라 그랬죠.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얘는 값이 지금 뭐가 나왔죠? 아까 2가 나왔잖아요. 이 값이 2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월 하고 나오겠죠. 근데 무슨 요일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럼 여기다 요일 쓰기 싫으면 여기다가 그냥 몰아서 요일 쓰면 무슨 요일하고 나오겠지.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쓰라는 거지. 이렇게 이 고생을 왜 하고 있냐. 이거를 그냥 요 날짜에 해당하는 셀 서식만 고쳐주면 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 위크데이를 어떨 때 쓰느냐 이거지. 어떨 때 지금 내가 무슨 요일인지를 숫자로 표기하는 거지. 이거를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이 책에 이렇게 추수함수에서 골라서 나는 월요일이네 화요일이네 하고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 셀 서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해당 날짜가 휴일, 여기서 말하는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죠. 휴일인지 평일인지 판별하시오. 어떻게 할 거예요? 평일인지 휴일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weekday라는 함수의 옵션 값을 이용하면 그 옵션 값이 1, 2, 3, 4, 5 이럴 때는 옵션을 2를 쓰면 1, 2, 3, 4, 5가 평일이고 6, 7이 휴일이기 때문에 6 이상이냐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5 초과하면 5보다 크다면 6, 7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되겠죠. 옵션 1, 2, 3 이렇게 정해진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옵션 1, 2, 3이 무슨 의미냐고요? 네. 오늘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무슨 요일인지는 알 수가 없고, 오늘 내가 월요일인데 내 값이 얼마니? 그러면 너 1이야 2야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는 거죠. 이때 weekday라는 함수 안에는 옵션을 1, 2, 3, 3개를 써요. 올려가요? 예, 여기 안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는 weekday 하고 요 날짜를 찍고 컴마를 찍으면 여기 옵션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10일을 쓰면 월부터 일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12를 쓰면 화요일서부터 화가 1이 되는 거고 월요일이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나라마다 좀 다른가 봐.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는 나라도 있나 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옵션 1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일요일 같으면 1이고 월요일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옵션 2를 쓰면 월요일이 2가 되고 1. 그러니까 1, 2, 3, 4, 5가 월, 화, 수, 목, 금이 되고 그 다음에 6, 7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 값에 따라서 6 이상이냐 이걸 물어보려면 옵션 2를 써야 좋겠고, 그렇죠. 옵션 3을 쓰면 0부터 나온다는 얘기지. 월요일이 0.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5, 6이 되겠죠. 그럼 5 이상이라고 물으면 되겠지. 옵션 3을 쓰게 되면은 얘를 옵션 3을 쓰면 5 이상이면 휴일이고 아니면 평일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 어느 나라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나 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는 16을 쓰면 토요일이 1이 되는 거지. 그럼 1 또는 7이잖아 또. 1, 2가 되는 거죠. 1, 2. 일요일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 이하라면 휴일이고 옵션 16을 썼을 때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weekday 옵션 2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친절한 출제고, 알아서 쓰시오 그러면 이제 막 확 돌아버리는 거지. 예. 그렇게 옵션을 쓰는 경우가 있다더라 하는 얘기죠. 뭐. 교과서 255페이지 해당해 보시면 밑에 추수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추수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얘가 2가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하죠.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가겠죠. 옵션 2를 쓰면은. 옵션 3은 못 쓰죠. 옵션 3을 쓰면 0번째라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추수는 0번째라는 말이 없잖아요. 0번째가 없잖아.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엑셀에 안 나와요, 얘는. 그게 문제야. 날짜 사이에 기간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예. 우리가 보통 함수를 는 today라고 쓰면 이렇게 함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date difference는 안 나와요. 는 date diff 안 나와요. 안 나와. 괄호를 직접 다 열어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이게. 얘는 외워야 돼. 온전히. 하나 알려드릴게요. 날짜 간의 간격 계산할 때 수식에서는 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오늘에서 어제를 빼야죠. 오늘이 크니까. 어제에서 오늘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날짜에서 지금 날짜를 빼면 오류가 나요. 날짜 뺄 셈은. 빌려간 날짜 빼기 반납한 날짜가 아니라 반납한 날짜가 크죠. 과거에 빌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야 되고요. 함수에서는 는 뭐 날짜 관련 함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작은 날짜를 먼저 쓰고 뒤에 큰 날짜를 쓰고 뭐 옵션들이 있으면 옵션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요. 날짜 관련된 함수에서는 작은 날짜가 먼저 들어갑니다.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직접 계산할 때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더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숫자에서는 작은 수 빼기 큰 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죠? 작은 숫자 빼기 큰 숫자는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근데 날짜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나요. 오류가.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혹시 그 미운 우리 새끼인가? 미우새. 미우새. 거기 보면 출연자들에 대해서 생후 몇 개월 이렇게 나오죠. 530 몇 개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계산해 볼 줄 알아야지. 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는 이 작업 날짜하고 현재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로부터 몇 년, 몇 개월, 며칠 걸리냐를 계산해 볼 겁니다. 는 date diff date difference 괄호 열고 직접 다 괄호를 열어야 돼요.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라 그랬죠? 큰 날짜 컴마 작은 날짜가 아니라 여기는 날짜가 2012년이고 여기 2019년이니까 이게 작은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는 date diff 괄호 열고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근데 큰 날짜 항상 요 자리에 있죠. F4번 키. 그리고 따옴표 열고 Y.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Y. 연도. 2열을 계산하는 겁니다. 몇 년 됐느냐. 만으로 몇 년이 되느냐. 대략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 이게 아니라 만으로.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공식은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공식은 똑같은데 여기다가 M을 쓰면 소문자 M이나 대문자 M을 쓰면 몇 개월이에요. 이게 그 미우새라는 코너에 나와 있는 생후 몇 개월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작업 날짜까지 82개월 걸린 거예요. 82개월 며칠인지 몰라도 83개월은 아니야. 82개월이야. months. 그 다음에 일수는 뭐라고 쓰냐면 똑같죠. 여기다 는 date diff 가로 열고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요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day t 그러면 요 출시일로부터 현재까지 며칠 걸렸냐겠죠. 며칠 2496일 걸린 거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는 date diff 가로 열고 작은 날짜 여기는 큰 날짜 그 다음에 이제 y를 넣어준 거죠. y 대문자 y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여기다가 m을 썼잖아요. M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요. 여기 D 썼죠. 이거는 이제 몇 년 걸렸냐 이거죠. 몇 년 만으로 몇 년. 이거는 전체 몇 개월. 이거는 전체 며칠. 이거예요. 근데 이제 YM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YM. 우리 그런 거 얘기죠. 애기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우리 아이 2살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이거고 우리 아이 18개월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거야.
우리 아이 뭐 2496일 됐어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더라고. 며칠 된지 기억을 못 하니까는. 예. 근데 1년 3개월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1년 6개월 됐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1년은 이거로 계산하는데 이 82개월이란 말은 전체 6년에 걸린 거죠. 그러면 만으로 6년 제거하면 나머지 몇 개월이 있을 거 아니야. 0개월에서 11개월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다가 y를 하나 더 넣어줘요. ym.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 82개월인데 10개월 6년 10개월 걸렸다는 거죠. 6년 10개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d를 쓰는데 md를 쓰면 그냥 d만 쓰면 2496일인데 6년 10개월하고 나머지 며칠이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m을 쓰니까 6년 10개월 1일 걸렸대. 요게 6년 10개월 1일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지금 날짜로 바뀌고 지금 날짜죠? 제가 컨트롤 세미콜론 눌렀단 말이야. 여기다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니까 지금 날짜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첫째 생일, 이건 둘째 생일, 이거는 내 생일, 이거는 뭐 누구 생일, 결혼기념일 이걸 입력을 하면 애가 태어난 지 몇 년, 몇 개월, 며칠 이게 나올 수 있죠. 우리 막둥이가 00년 3월 9일이야. 2000년 3월 9일날 태어났거든요. 막내가. 19년 만 19년 6개월 14일 됐어. 이거 딱 떨어지는 거야. 정확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수식 복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식을 복사하실 때 요령이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제가 얘를 복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얘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요 수식 자체를 아니면 요 위에도 수식이 있으니까 얘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 클릭하면 안 돼. ESC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더블 클릭해서 붙입니다. 그 여기다가 코드를 바꿔야지. 고쳐야지. 똑같이 Y만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 상대적 관계가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 자체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수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는 F2번 키 눌러 수식으로 들어가죠. 얘를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ESC 눌러서 막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들어가면 요 코드를 바꿔야지. 이렇게. 이 date diff라는 함수는 ym도 있고 아까 여기에 md도 있었죠. md 이거는 뭐라고요?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 이거는 월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달라요? 그렇죠. 또 하나 있는데 6개인데 YD도 있네. YD. 그러니까 요 함수 중에서 YD도 있어요. YD. 그게 하나 더 있죠? 책에. YM, MD, YD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다 하나 더 삽입을 눌러서 YD를 쓰면 연도? 데이? 이거 뭐야? YD니까 Y가 연도죠. 이어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얘가 정확히 말하면 19년 6개월 14일인데 19년 198일 됐다고. 6개월 14일이 198일이야. 6개월 14일이 19년 198일. 이건 19년 그리고 개월수 뺀. 그러니까 이거를 M만 써주면 전체 234개월이라는.
234개월. 그러니까 김건모가 뭐 600 몇 개월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500 몇 개월인지 이렇게. 그거. 그다음 여기다가 D를 쓰면 며칠? 7137일. 태어난 지 7137일째라는 얘기죠. 그렇죠? 요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걸 이제 이렇게 빼주면 이거는 연도를 제외한 19년 6개월. 얘는 19년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4일. 얘는 19년하고 6개월 14일이 아니라 19년하고 198일. 여기는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6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책 찾아보면 되고 인터넷상에 네이버에다 검색하면 데이트 DIF는 나오니까. 단지 어디 안 나온다? 여기 아무리 두들겨 패도 여기 또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나와요. FX에 안 나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엑셀은 이건 아는 사람만 쓰는 거야. 아는 사람만. 불편한 함수 중에 하나인데 엑셀을 왜 이거를 마법사 안에다 함수 목록 안에다가 여기 데이터에 가면 수식에 가면 날짜에 관련된 함수 중에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없어요. 이거는 뭐야? 제야의 고수라? 제야의 고수, 은둔형 고수야? 이런 거겠지 뭐. 세상 풍파를 다 겪어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11개월 22일인데 여차하면 이제 12개월이 되는 거죠. 12개월이면 1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357일 걸린 거지. 5년 358일 걸린 거지.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9월 25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363일. 9월 24일 같은, 이게 6년이에요. 만 6년 0개월 0일. 이렇게 되는 거네. 2013년 9월 24일 같으면 5년 11개월 30일에 이 사람 퇴직금 5년치만 주는 거죠. 5개월치만. 요즘은 퇴직금이 연봉에 껴있지만 과거에는 퇴직금 따로 줬잖아요. 연도수 맞춰서. 그럼 이 사람은 하루 근무 더 하면 6개월치 받는데 요렇게 하면 6년치 6개월치를 받는 건데 하루 때문에 못 받는 게 있지. 속상하지.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 사람 6년 0개월 21일. 그게 21일 맞지. 7년 하고 357일 이렇게 되는 거지. 358일 359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간 데이터의 원리를 한번 이해해보자 라고 써있는데요. 시간. 일일이 24시간이죠? 그쵸? 하루가 1일 아닙니까? 하루가 1이에요, 1. 이틀이면 2가 되고. 그러면 12시간이면 어떻게 12시간이면? 0.5죠? 0.5잖아. 6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0.25죠? 0.25 맞잖아요. 18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0.75가 되는 거죠? 4분의 3이니까. 시계도 거기 나와 있잖아. 그러면 5시간이면 어떻게 돼? 5시간이면. 우측에 하루 내가. 죽어라고 계산해 봐야지. 자, 여기다가, 여기 비어있는 데 하나. 5 콜론 00. 5 콜론 00. 5시에요. 그렇죠? 5시간. 5시간입니다. 얘를 홈에 가서 요 사용자 지정을 1번으로 바꿔보세요. 1번.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뭐가? 5시간을 숫자로 표현하라 그러면, 얘를 숫자로 표현하라 그러면 1번 0.20833333 나오는 거지. 그럼 만약에 0.25 같으면 0.25라고 쓰면 숫자잖아요. 그렇죠? 얘를 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시간으로 바꾸면 6시. 아까 그랬잖아. 6시간은
이 하루 24시간 중에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0.25가 맞지. 이 책에는 1시간 1분 20초라고 써 있는데 이 1시간 1분 20초는 하루 24시간을 봤을 때 과연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 하는 거죠. 1시간 1분 20초 이랬죠. 1시간 1분 20초. 24시간 같으면 1인데 24시간 같으면 1인데 얘가 1인데 그쵸? 는 해갖고 얘를 가리키면 돼. 는 해서 얘를 가리키면 되는데 얘는 숫자로 보면 1이라고 1.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 맞지. 그럼 얘는 숫자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 0.0425 복잡해 이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시간이면 0.5고 6시간이면 4분의 1이니까 0.25고 18시간 같으면 0.75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5시간이면 뭐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다는 거지 뭐. 이제 이런 날짜와 연관된 것들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 배열 함수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배열 함수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굳이 우리가 해야 될까 의문스러운 것도 있고요. 예. 그래도 안 하면 또 서운해 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 하나만 합시다. 이게 재밌으면 계속하고. 파일에 가서 열기. 이번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6장으로 갑니다. 섹션 6으로 가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 자,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이죠. 에어이면서 2가 하나, 두 개밖에 없네.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죠. 는 count if s.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복수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중에 컴마 얘랑 같은 애 컴마 이 중에 클릭이 안 되네. 밑에 거 클릭해서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는 count if s. count if는 조건이 하나만 나오는 건데 복수형의 조건이 나오면 뒤에 복수형 s를 붙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범위,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 범위,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 해당하는 조건 중에서 요 글자랑 똑같은 거 찾고 요 해당 범위 중에서 컴마 요 글자랑 똑같은 걸 찾아봐라. 그러면 에어이면서 2는 하나, 둘. 이렇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계산했다고. 그런데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옆에다 써볼게요. 는 sum 웬 sum 괄호 열고 if 웬 또 if 요거랑 얘랑 같은 거 괄호 닫고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거 괄호가 빠졌나? 괄호가 빠졌구나. 여기다 괄호가 넣고 여기 괄호가 닫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컴마 1 아니면 0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른대요. 잠깐만 뭐가 빼먹었나? sum 는 sum 괄호 열고 if 괄호 열고 미안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나오는 거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count if에서는 보편적으로 이 글자랑 요거랑 같으면서 이 글자랑 요거랑 같은 게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계를 구하시오. 합계를 구하시오죠? 만약에 요 동네에 있는 거랑 요 동네에 있는 거랑 요 동네랑 같은 경우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그렇죠?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글자랑 얘랑 같은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런데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맞으니까 참이니까 1이고 얘는 맞으니까 참이니까 1이고 1 곱하기 1 1 1 곱하기 1 1 곱하기 0 얘는 안 맞잖아요. 0 그러면 곱하면 0이죠. 얘는 0 곱하기 0 0 곱하기 1 0 곱하기 1 0 곱하기 1 1 곱하기 1은 1이고 1 곱하기 1은 1이고 나머지는 0이고 1이고 곱하니까 빵빵빵이지 않습니까? 그걸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래? 2잖아. 이 썸이니까. 근데 엔터 치는 게 아니고요. 엔터 치는 게 아니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더 복잡해 보이죠? 괜한 걸 꺼내가지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걸 어떨 때 써먹을까 이거지. 어떨 때 써먹을까 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요거 직관적으로 보시면 좋잖아요. 얘랑 쉽게 말 얘랑 같은 경우 얘랑 같은 경우 블록을 잡아주니까 요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같은 거냐 분홍색하고 이 주황색하고 같은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그렇게 같은 거라면 곱하기니까 참이고 참이니까 1 곱하기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열 수식을 아시려면 논리값을 또 아셔야 돼. 참이면 1, 거짓이면 0. 곱하기니까 1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1은 1이고 0 곱하기 0은 0이고 더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뭐를 계산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라고. 근데 어떨 때는 얘가 또 한 번에 쫙 계산해서 편한 거는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화폐.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달러로 바꾸면 얼마예요? 환산하면. 요거 나누기 얘죠?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는 요 동네 거 나누기 요 동네 거 할 거야. 직관적으로 그렇죠. 얘랑 얘를 나누면 되고 얘를 나누면 되고 얘로 나누면 되잖아. 얘도 얘를 나누면 되고. 그러니까는 블럭을 잡고 는 얘를 요 화폐 단위로 나눌 거야.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한 방에 됐죠? 이럴 땐 또 편해. 이럴 땐 또 편하다고, 이렇게. 근데 편할 때는 편한데, 어려울 때는 지랄맞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커말 2급에는 절대로 안 나오죠. 커말 1급에는, 단골이야, 얘가 또. 커말 1급이 한 10배는 어렵지, 커말 2급보다. 자, 이랬다고 치고 넘어갈게요. 계속 설명해 드릴까? 그렇죠. 예, 잘 판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우리 저 함수 배웠어요? VLOOKUP, HLOOKUP 배웠어요? 네. 예,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게 28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데이터 DIF 함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계산하시면 되니까 조금 넘어가서 복잡한 거 계산하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의 텍스트 포함하는 거, 숫자의 텍스트 포함하는 거. 오우. 이럴 때는 보기에 가서 요 눈금선을 빼면 깨끗해요. 프린터로 인쇄. 보기에 가서 눈금선을 보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눈금선이 보이거든요. 이걸 안 보면 깔끔해요. 그럼 예를 들면 요거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하면 여기도 답이 나와야죠.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얘네들의 합계가 여기 나와야 돼. 합계가 어디 있어? 합계가 여기 나올래나? 합계 여기 어디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말로 풀어야지. 숫자로 표현해도 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말로.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런 거. 예. 조금은 좀 짜증나는 계산법인데 한번 해볼 겁니다. 교재 30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서 아직 금액은 여기다 계산하는 건 아직 안 했어요. 여기 있는 수량하고 요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면 금액이죠. 근데 얘를 곱해서 더해야 되고 얘를 곱해서 더해야 되고 얘를 곱해서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 단가 쪽하고 수량 쪽을 곱해서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는 sum 프로덕트는 곱셈입니다. sum은 그거를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동네 이 수량 있죠? 여기 이 수량 동네를 블럭을 잡고 콤마, 그리고 요 단가 자리를 블럭 잡아서, 그럼 이쪽에는 20과 52,000원이 곱할 거고 83하고 73,800이 곱할 거고 43과 43,890이 곱해질 거예요. 각각 곱한 거를 한꺼번에 지가 더할 겁니다. 엔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쉼표 사이를 딱 찍어주면 참 보기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책에 보면은 총 발주 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래요.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여기다가 따옴표 열고 총 발주 금액은 한 칸 띄우고 앰퍼샌드 이렇게 나오죠. 따옴표 안에다가 총 발주 금액은 한 칸 띄우고 얘를 앰퍼샌드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앰퍼샌드는 좌우를 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 끝에다가 한 칸 띄우고 뭐 한 칸 안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앰퍼샌드 따옴표 안에다가 얼마입니다 라고 쓰는 거죠.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 총 발주 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 문제는 얘가 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만약에 요렇게만 썼으면 요거만 썼으면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한번 는 하고 이렇게 썼으면 얘는 숫자인데 그래서 쉼표를 찍어주면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는데 앰퍼샌드를 겹치면 결합하면 무조건 문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금액이 아까 쉼표 스타일로 컴마 찍었잖아요. 안 찍혀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앞에다가 총 발주 금액은 뒤에다가 뭐뭐입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결합을 해버렸지. 이렇게 그 요 숫자가 숫자는 숫자인데 요거는 얘에 대한 요렇게 쉼표살이 안 찍혔으니까 얘를 꾸미기 위해서 책에다 이렇게 쓰래요. TXT 가로 열고 요 뒤에도 가로 닫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컴마 찍고
따옴표 열고 샵 콤마 샵샵 0 요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죠? 됐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썸 프로덕트는 뭐라 그랬어요? 이쪽 세로와 저쪽 세로를 서로 곱해가지고 썸 더하는 거죠. 총합이죠. 그렇죠? 그런데 앰퍼센드를 결합하면 얘가 글자가 되니까 요렇게 꾸며줘야 되는데 요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요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찍히 잘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다? 텍스트 안에 요 값을 샵, 샵샵 0처럼 천 단위마다 구분교를 찍어주게끔 출력하시오라는 명령을 걸어야만이 요렇게 보이더라 이거죠. 요렇게 보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날짜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오늘 날짜는 앰퍼센드 today 입니다 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쓰면 자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날짜는 4373일입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숫자예요? 4373,731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1900년 1월 1일이 1이었으니까 1900년 1월 1일이 1이니까 그로부터 43,731번째 날짜가 오늘 날짜라는 뜻이에요. 날짜는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계산합니다. 그래야 빼든 더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흉하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다가 txt 써가지고 yyyy dd 요렇게 바꿔줘요. 요렇게 그러면 요 날짜가 요 년월일 형태로 나오더라 이거지. 여기다 써볼까? 이렇게. 그쵸? 오늘은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 형태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문자로 결합돼 버리면 이 날짜도 그렇고 이 숫자도 그렇고 서식이 지워져 버리거든요. 그 서식을 살려주는 기능이 텍스트 함수에 텍스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어떻게 살릴 거냐. 날짜 같으면 날짜 형태로 살려야 되고 숫자 같으면 숫자 형태로 살려야 되고 이렇게 살려주는 기능을 한다 이거지. 그래야 보기 좋지 않겠냐 이거지. 이것보다는 이거는 뭐야 이게. 오늘 날짜가 43,731?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 다른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 수량과 단가를 곱하면 여기다 들어가야죠. 이것도 곱하면 여기 들어가야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여기 있는 합계가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파일들이 여기다 넣어줘야 되니까 요 동네 곱하기 요 동네 해주면 각각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함수가 sum product야. 편리한 기능이죠. 페이지 넘겨서요. 이제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아까와 똑같은 건데요. 숫자를 하나씩 가져오는 기능을 한번 봅니다. 숫자를 한 자리씩 가져오게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서 한 칸 띄우는 거? 여기 한 칸이 안 떨어진다고요? 여기를 셀 병합을 한번 해놓고요. 는 sum product 그리고 이제 요 동네 곱하기 요 동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납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출력하고 싶은 거죠. 예, 905만2670 이렇게 숫자로. 그럼 셀 서식에 들어가시면 기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우리말로 한글로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905만267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 이걸 한자로도 출력할 수 있죠. 한자. 근데 숫자는 요런 한자 안 써요? 갖은 자라고 하는 숫자 한자를 씁니다. 복잡하게 돼 있죠.
한일, 두이, 석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거버리면 숫자가 바뀌어 버리니까 막 되게 복잡한 한자를 쓰거든요. 요렇게 셀서식에도 해도 되고요. 예,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를 여기다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출력을 해볼 겁니다.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닙니다. 책에 한번 보실래요? 305쪽. 자, 여기다가 R17 여기죠? 뒤에 옆에다 쓰는 겁니다. 는 얘와 얘를 곱할 거예요.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곱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리잖아요. 이게 결과가 몇입니까? 일곱 자리죠? 아홉 자리로 만들어야 돼. 얘를 아홉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여기 하나씩 뿌리지. 그래서 여기다가 txt 함수를 쓰고 요 뒤에다가 코드를 써주는 거죠. 따옴표 안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하래요.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수량하고 단가를 곱했는데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물음표를 9개를 넣었죠. 책에 물음표 왜냐면 여기 금액이 9자리니까 최대 9자리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있는 끝자리 오른쪽 끝에 있는 거 있죠. 여기 0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0 여기 0 0 0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0 0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흩어지면서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숫자를 만드는데 이 하나씩 잘라가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는 얘를 지금 앞에 00은 안 보이죠? 그러나 얘가 왼쪽 벽에 붙어 있는 게 떨어져 있죠, 지금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9자리를 세팅하고 이제 자동 체결하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만약에 얘가 늘어나지. 그럼 몇 자리야 이게? 8자리 됐네. 만약에 9자리 됐잖아. 9자리 됐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글자를 하나씩 잘라오는 연습을 할 거예요.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다가 첫 번째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그 306쪽에 나와 있는 MID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는 MID 가로 열고 R17이 오는 거야. 얘죠? 얘잖아. 얘. 근데 달러가 앞에만 생겼어요. 이렇게 달러가. R이란 말이 뭡니까? R 달러가 뭐예요? 달러 R이. R이라는 칸만 고정하겠다는 얘기죠. 얘를 자동책에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17번째 줄이니까 18번째 줄을 참조하겠지. 근데 얘를 자동책에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I를 J, K, L면으로 끌고 가면 얘가 S, T, U로 넘어가면 안 되고 아래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컬럼 괄호 닫고 빼기 8 1 괄호 닫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하고 나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자, 거기 있는 대로 써보는 겁니다. 요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 수식을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 보여드릴게. 어디 갔어? 야. 여기 첫 번째 자리 있잖아요. 여기. 제가 여기다가 색깔을 칠해 드릴 테니까 여기 색깔 칠한 자리에 요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R17은 뭐예요? R17은 요거잖아요. 요거 계산한 금액 9자리를 출력한 거. 실제로는 7자리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9자리가 있어요. 그게 아까 여기 계산할 때 물음표 9개를 넣어준 거는 숫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보이고 없으면 비워두란 뜻이거든요. 이게 셀 서식이에요. 그러면 이 셀 서식에 의해서 요 앞에 0 없으니까 비워두고 1, 0, 4, 0, 0, 0, 0 잘라 들어가야 될 겁니다. 하나씩 잘라 들어가야 되는데, 자, 얘가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밀고 나가면 이 값이 밀려나가면 안 되죠. 항상 여기 있는 값들은 얘를 참조할 거 아닙니까? 얘를 참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자동차기 하면 얘를 자동차기 내려가면 얘가 여기 있는 걸 곱했고, 얘 자동차기 하면 얘는 얘를 곱하는 거고, 이 자동차기 했으니까 얘와 둘을 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셀 서식이, 아니, 자동차가 그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얘를 자동차에서 밀고 나가면 요 숫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9번째까지를 하나 잘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가 R17이라는 결과값, R17이라는 결과값에 R이라고 하는 거, R. 이 칸은 안 움직이고 얘를 자동차기에서 아래로 내리면 17번째 줄이 18번째로 내려가야 되겠지. 저거 똑같이 썼는데 글자가 안 써져요. 이렇게 쓰셨다고요? 봐야죠. 뭐 잘못 쓰셨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쓰시고, 얘를 여기다 쓰시고 자동차에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에 넣으면 이 줄이 깨지거든요. 그럼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서식 없이 치우기 누르면 기존의 서식 그대로 유지하고 숫자만 바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요 함수를 한번 직접 입력해서 답을 한번 환산해 보시라고요.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if 함수를 써가지고 그 weekday 함수를 이용해서 요 날짜에 해당하는 weekday 옵션 2를 썼을 때 얘가 6이면 토요일이란 뜻이니까 이 출고 날짜에다가 2를 더하면 이틀 후에 월요일날 출고한다는 거고, 만약에 아니면 다시 if 해가지고 weekday 함수를 써가지고 요 해당하는 날짜에 코드 값을 2를 썼을 때 7이면 일요일이란 뜻이니까 요 해당 날짜에다 하루를 더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날짜로 출고하면 되는 거지. 그 날짜로. 얘는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출고를 해야 되고요.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날 그대로 출고하면 되고, 화요일날 출고하면 되는데, 일요일 같으면 그 다음날 17일날 출고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럴 때 위크데이를 배우는 거지, 위크데이를 가지고 무슨 요일인지를 출력하시오라는 거는 이건 자격증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예?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이렇게 썼죠, 지금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이거예요. 해당 날짜가 토요일입니까? 이게 토요일입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틀을 더하면 되죠. 이틀을.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당 날짜가 토요일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틀을 더해서 출하하면 되고, 만약에 해당 날짜가 일요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예요? 7이라는 게 일요일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하루만 더하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평일이니까 그냥 그 날짜, 본래 날짜들은 출하하면 된다는 얘기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러려고 위크데이를 배우는 거예요. 이러려고. 그냥 심심풀이로 위크데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까 책처럼 무슨 요일 해갖고 그날 어디 갔다 요런 식으로 이런 거 하려고 위크데이 배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아주 그냥 뭐랄까 조잡한 문제지. 왜 추수를 여기다 괴롭히냐고.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셀 서식을 요일로 출력하면 되잖아.
그럼 무슨 요일인지 같이 뜨니까 이러면 되지 뭐하러. 제가 엑셀을 한참 배울 때 엑셀의 고수한테 가서 제가 혼났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건방 떠는 거야. 저렇게 풀면 되는 했더니 야 뭐하러 그걸 함수를 쓰냐. 쓸데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쌀을 이렇게 물에다 담그면 불잖아요. 불잖아. 그리고 쌀을 뭔가를 이렇게 비비면 갈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믹서기에다 놓고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벽돌 있으면 벽돌로 갈면 되고 맷돌 있으면 맷돌로 갈라는 거지. 굳이 믹서기를 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기존에 있는 거로 하라 이거야. 기존에 있는 거로. 기존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게 셀서식이니까 셀서식으로 꾸며봐라 이거지. 못 꾸미면 그때는 함수를 이용해서 꾸며야 되겠지. 뭐하러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깝죽거리다가 혼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날 때가 있죠. 솔직히 무슨 작업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나죠. 오류가 나면 샵하고 오류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뭔가를 계산하다가 오류가 나타나면 이거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거나 합계를 계산하거나 개수를 계산하거나 뭔가를 계산을 할 때 오류가 끼면 그 자체도 오류가 돼버려요. 가급적이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야 돼. 자릿수가 부족한 거야 넓혀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는 얘랑 얘를 더하래. 오류가 나잖아요. 오류가 나면 안 된다니까. 오류가 안 나게 막자 이거죠. 오류가 안 나게 막자. 그래서 지금 교재 보면 이런 기능이 들어갔죠. if error 313페이지. if error는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대처 방안을 하나 세우자 하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어떤 물건, 거래하는 물건을 검색했더니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올 텐데 없으면 오류가 나거든요. 그럼 그때 오류가 났을 때 해당 제품이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여주면 오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렇게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 그래서 if error를 사용하게끔 하는 기능들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시면 이름을 정의하는 게 나와요. 이름 정의. 이름을 정의해서 배열 함수식을 적용하래. 또 배열 함수 나왔다. 이름 정의가 싫어지네. 근데 이름 정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얘는 유형이죠. 얘는 agent죠. 얘는 커스텀이죠. 얘는 오더죠. 얘는 실제 출고일이죠. 그러면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요렇게 컨트롤 A 누르면 전체가 선택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의 이름이 출고 요청일, 얘네들의 이름이 실제 출고일.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고 데이터에 가서 수식, 죄송합니다. 수식에 가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합니다.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러면 왼쪽 열은 아니고 첫 줄. 이 출고 요청일, 유형, agent, 실제 출고일이라는 이 글자가 이 데이터, 세 번째 줄부터 있는 데이터들의 이름이 되는 거죠. 확인 누르면 얘네 이름은 뭐가 된다? 출고 요청일로 될 거야. 출고 요청일. 얘네들의 이름 출고 요청일이 된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이름이 하나 생겼어요. 밑줄 이거. 얘네들의 이름이 실제 밑줄 출고일이야. 왜냐면 이름을 정의할 때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는 애는 자동으로 밑줄이 껴 들어가요. 밑줄이 들어. 얘는 밑줄이 중간에 빈칸이 없죠. 그렇죠. 그 얘네도 이상이 없어. 9번 그럼 9번이 되고, 예를 들어서 오더 그럼 얘들이 오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 실제 출고일은 빈칸이 들어가는 바람에 엑셀이 알아서 밑줄로 메꿔줘요. 빈칸을.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를 가지고 이름을 정의했다 이거지. 그러면 얘네들의 이름은 이름 정의했을 때 실제 출고일이 이름이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건 아니죠?
밑줄 실제 줄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 시험에는 보통 요거의 이름을 오더라고 정하시오, 얘네 이름을 커스텀이라고 정하시오라는 나오는데, 얘를 한꺼번에 정할 때 데이터가 이만큼 있잖아요. 데이터 이만큼 있으면 얘네들의 이름은 품명이고 얘네들의 이름은 규격이고 얘네들의 이름은 수량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놓고 선택해서 만들기 누를 때 왼쪽 첫 행 요게 품명이죠. 얘네들의 이름 품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름이 정해지죠. 단가, 그럼 얘네들이 단가가 되고, 여기는 아직 없지만, 그 다음에 여기 수량, 그럼 얘가 수량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록을 잡으면 알아서 규격하고 이름이 나오죠. 그럼 여기 가서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죠? 는 카운트 A 가로 열고 규격, 규격 개수가 나오죠. 규격 3개 있잖아요. 여기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나오는 게 맞네. 이렇게 그럴 때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나름 뭐 계산하는 방식도 배우고 머리가 골머리 썩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아주 개운한 걸 배울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관리하는 걸 배울 겁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요약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함수가 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재 325쪽에 데이터를 이제 정리정돈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 그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찍 마무리 질 건데요. 51분입니다. 좀 정리하셨다가 그리고 귀가하시면 됩니다.